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갑자기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진 그날이었다. 그 반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이제 끝이야.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됐어 라고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우리 가족이 모인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부모님은 늘 아내를 탓했다. 왜 애를 안 낳아?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런 말들이 매일처럼 쏟아졌다. 나는 중간에서 끼어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지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 아내, 지은이는 그 모든 걸 참아왔다.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회사에서 일하며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인내심이 폭발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째였다. 지은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나,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지은이를 현대적인 여자라고 비아냥대셨다.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해. 우리 때는 그런 말들이 반복됐다. 지은이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나는 그걸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 바보같이. 그날 점심,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레스토랑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어머니가 또 시작하셨다. 지은아,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지은이가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어머님, 제가 왜 애를 안 낳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매일 이렇게 괴롭히시니까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괴롭히다니. 조언하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순간 지은이가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반지를 빼서 던지는 그 동작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 결혼 끝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얼어붙었다. 부모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이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는 쫓아나갔지만 그녀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지은이와 나는 대학 동창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갈등이 쌓였다. 어머니는 지은이가 출산을 미루는 걸 용납 못하셨다. 후손이 중요해라고 하시며 압박했다. 지은이는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양쪽을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못 참아.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울면서 빌었다.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 머문다고 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과 대화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어? 집안 위해 한 말인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화가 났다. 지은이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녀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눈은 붉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지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이었다. 부모님 없이 자랐고 스스로 성공했다. 너희 부모님처럼 압박받는 거 싫어. 내 삶은 내 거야.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해결하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했어. 이혼하자.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이었다. 지은이는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다. 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알아낸 거였다. 그건 우리 가족의 치부였다. 지은이가 사라진 후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년이 문제야 라고 하시며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화가 났다. 엄마, 지은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세요. 어머니는 내가 약해서 그래라고 대답하셨다. 한 주 후, 지은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편지에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난 적이 있고 그 때문에 가족이 거의 파탄 날 뻔했다는 거다. 지은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너희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 대가야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부모님께 물어봤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지난 일이지. 왜 이제 와서 지은이는 그걸 이용해 복수하려 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 너희 가족은 끝이야 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가 사고로 죽었고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컸다. 우리 결혼 후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비난이 그녀를 상기시켰다. 너 같은 애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라는 말처럼 느껴졌을 거다. 나는 지은이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 부모님이 나를 파괴했어? 내 꿈, 내 삶을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 그걸 숨겼다. 말하면 더 압박받을까 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힌트가 많았다. 시어머니의 위선지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이 반응했다. 전형적인 한국 가족 드라마네.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점점 커졌다.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민준아, 그년이 뭐라고 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어머니는 무너지셨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과거를 들추지 마라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이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만났다. 아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는 협상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불가능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유는 어머니가 그녀의 상사에게 전화해 험담을 했다. 우리 며느리가 불성실해요. 지은이는 분노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복수를 본격화했다. 어머니의 불륜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했다. 나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가족을 지켜야 할까? 사랑하는 여자를? 내 마음은 지은이 쪽이었다.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했다. 엄마,
사과하세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녀가 공개를 시도한 날, 나는 막으러 갔다. 서울의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이의 손에 들린 USB가 모든 걸 좌우했다. 이 안에 너희 가족의 비밀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우리 사랑했잖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사랑. 그게 뭔데? 너희 부모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날, 우리는 과거를 되짚었다. 결혼 전, 우리는 행복했다. 제주도 여행에서 프로포즈했다. 그녀는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이 다가왔다. 부모님의 간섭.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지은이는 참았지만 속으로 쌓였다. 유산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는 몰랐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너가 부모님 편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부모님을 탓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너도 책임 있어. 막아주지 않았으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약했다. 지은이는 USB를 내려놓았다. 오늘 공개할 거야. 나는 울면서 빌었다. 부모님께 기회를 줘. 그녀는 망설였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타났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놀랐다. 어머님. 어머니는 무릎을 꿇으셨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고통을 몰랐어.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 와서? 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그래서 내가 미웠어. 내 그림자 같아서.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셋이서 대화했다. 아버지도 오셨다. 가족 상담처럼 됐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진심을 느꼈다. 정말 미안하세요. 어머니는 내 삶을 존중할게 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이혼을 주장했다. 신뢰가 깨졌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꽃을 보냈다. 편지를 썼다. 너 없이 못 살아. 한 달 후, 지은이가 돌아왔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녀는 집에 머물렀지만 별방에서 잤다. 부모님은 조심스러워 하셨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며 맛있게 먹어라고 하셨다. 지은이는 서서히 녹았다. 그러나 또 다른 폭풍이 왔다. 지은이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 승현. 그는 지은이의 소셜 포스트를 보고 연락했다. 도와줄게. 지은이는 만났다. 나는 질투했다. 왜 만나? 지은이는 친구야 라고 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승현은 부자였다. 지은이에게 나랑 새로 시작하자 라고 제안했다. 지은이는 고민했다. 민준, 너랑은 힘들어. 나는 싸웠다. 그놈이 뭐야? 지은이는 적어도 날 존중해라고 말했다. 드라마틱한 대치. 나는 승현을 찾아갔다. 지은이에게서 떨어져. 그는 웃었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 그날 밤 지은이와 대화했다. 승현이랑 갈 거야. 그녀는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내 심장은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거짓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승현을 거절했다. 과거는 과거야. 그녀는 나에게 왔다. 우리 다시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어 나는 동의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독립할게요. 새로운 시작.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가끔 방문하셨지만 존중하셨다. 지은이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다. 이사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지은이는 새 직장을 구했다. 나는 승진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악몽을 봤다. 엄마, 그녀는 부모님 꿈을 꿨다. 그녀의 트라우마였다. 나는 상담을 제안했다. 함께 가자. 그녀는 처음 거부했지만 동의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담사는 치유에 시간이 걸려라고 말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변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다. 지은아, 내가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 지은이는 읽고 울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가족 모임. 조심스럽게 만났다.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다. 내 좋아할 만한 거. 지은이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또 갈등. 지은이가 임신했다. 기쁨 속에 어머니가 이제 제대로 해라고 하셨다. 지은이는 화냈다. 또 시작이세요. 나는 막았다. 엄마, 그만. 지은이는 이 애 때문에 참아라고 말했다. 임신 기간, 그녀는 불안했다. 유산할까 봐. 나는 지지했다. 매일 마사지 해줬다. 괜찮아질 거야. 출산 날, 딸이 태어났다. 소연이, 부모님은 병원에 오셨다. 어머니가 울며 예쁘네 라고 하셨다. 지은이는 할머니 되셨어요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 하지만 소연이가 1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충격이었다. 지은이는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병원을 오가며 돌봤다. 어머니는 고마워 라고 하셨다. 치료 중 어머니가 고백했다. 지은아, 내가 내 딸 같아. 지은이는 울었다. 저도 어머님 사랑해요. 드라마틱한 화해. 어머니는 회복했다.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다. 지은이는 과거를 용서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너 덕분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 승연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라고 하며 선물을 보냈다. 지은이는 불편해했다. 무시해. 하지만 승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 아직 나 사랑해. 나는 대면했다. 그만의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이는 민준, 조심해 라고 말했다. 승연은 물러났다. 미안. 우리 삶은 평화로웠다. 소연이가 자랐다. 지은이는 가족이 소중해 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소연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다. 지은이는 좋은 곳으로 보내자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우리처럼 키워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결정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하지만 지은이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를 호소했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질환. 휴식이 필요해. 나는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그녀는 행복해라고 말했다. 소연이는 웃었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도와줄게라고 하셨다. 지은이는 받아들였다. 가족이 함께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심각했다. 지은이는 제가 돌볼게요 라고 말했다. 밤낮 없이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은아,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하셨다. 지은이는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울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는 외로워하셨다. 우리는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부담 주기 싫어라고 하셨지만 동의하셨다. 우리 가족은 재탄생했다. 지은이는 지게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소연이는 할아버지와 놀았다. 나는 지은이에게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녀는 너도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지은이가 새 직장에서 성공했다. 승진. 나는 자랑스러웠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지은이가 또 임신했어 라고 말했다. 기쁨. 이번엔 아들. 가족이 커졌다. 우리는 행복했다. 아들이 태어났다. 민호. 소연이는 동생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후손이 이어지네 라고 웃으셨다. 지은이는 어머니 역할을 잘했다. 아이들 위해 살아라고 말했다. 나는 너 위해 살아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다. 소연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민호는 장난꾸러기. 우리는 가족 여행을 자주 갔다. 부산, 강원도. 추억을 쌓았다. 지은이는 과거 갈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 선택, 그 반지 던지기가 모든 걸 바꿨다. 지금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다. 지은이의 용기 덕분에.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와 이해로 재건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